몸에 좋은 식품인 줄만 알았던 검은 콩을 이렇게 먹는 순간 내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천연의 흑진주 또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검은 콩은 예로부터 해독제로 명성을 날리면서 흔히 약콩으로도 불리곤 했는데요. 본초 강목에서는 콩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안색이 좋아지고 흰머리가 검게 되고 늙지 않는다. 그리고 피를 맑게 하고 독을 해독하니 불로장수의 묘약 중의 하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 레시틴, 이소플라본 등 노화 방지에 좋은 성분들이 일반 콩에 비해 4배가량 많아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함께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고 피부세포벽을 강화하여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데 특히 일반 콩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오직 검은 콩의 껍질에서만 발견되는 글리시테인이라는 특수한 항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암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암. 최근 들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암이 발병하는 원인은 수없이 많고 그에 따른 예방법도 다양하지만 암을 예방하기에 앞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단에 검은 콩만 더해준다면 암 예방은 물론 풍부한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 무기질까지 더해져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검은 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검은 콩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검은 콩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콩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우유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검은 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우유에 검은 콩을 넣어 갈아 드시거나 검은 콩 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검은 콩과 우유는 서로 맞지 않는 최악의 궁합인 식품입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칼슘 다음으로 많은 무기질로서 뼈를 형성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며 세포막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콩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인성분이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함께 먹을 경우 인과 칼슘이 결합해 인산칼슘이라는 덩어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산칼슘은 체내로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흡수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뼛속에 자리 잡고 있는 칼슘까지 배출시켜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을 유발하거나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은 인산칼슘이 혈관에 달라붙어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몸을 생각해서 먹었던 영양성분들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인산칼슘 덩어리가 신장에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내 인산칼슘이 많아지면 변비나 속쓰림,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더 심해지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하거나 신부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은 콩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바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콩에는 단백질, 마그네슘,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아연 성분은 인체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로서 면역체계, 상처 치유, 생식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혈압을 떨어뜨리는 혈압약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염산 히드랄라진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이 성분이 콩에 들어있는 아연 성분과 만날 경우 약효가 급격하게 세지면서 빈맥, 두통, 기립성 저혈압, 관절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베스 이스라엘 디코네스 의료센터 연구팀이 고혈압 폐경 여성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매일 반컵 분량의 콩을 먹게 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일반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사를 8주간 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콩을 먹은 그룹은 일반 단백질을 먹은 그룹에 비해 수축기 혈압은 9.9, 확장기 혈압은 6.8 낮아졌다고 합니다. 콩에 함유된 아연뿐만 아니라 콩의 단백질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고혈압이 발생하게 하는 효소를 억제해 혈압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콩이 웬만한 혈압약만큼 효과가 좋다는 결과가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콩을 혈압약과 함께 먹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은 콩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가운데에 위치하여 기도 주위를 나비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갑상선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거나 심장박동, 식욕, 근육 등 신체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심지어 사람의 감정, 기분, 정서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몸에 필요한 양보다 많으면 갑상선 기능항진증, 적으면 기능저하증이라는 병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많은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콩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콩이 갑상선 호르몬의 체내 흡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인데요. 갑상선에 꼭 필요한 요오드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필수 무기질로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며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갑상선종이나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체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분도 콩 섭취 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며 갑상선 호르몬 결핍 치료에 사용되는 약인 레보티록신이라는 성분 역시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콩을 드실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검은 콩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바로 콩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콩의 주요 성분이라 할 수 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유사해서 폐경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안면홍조, 비만, 불면증, 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완화하고 골밀도를 증가시켜 뼈 건강을 높이거나 심혈관 질환, 암,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질환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들어올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콩의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 감수성이 높은 여성에게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때 생리불순이나 자궁근종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생물학 교수는 실제로 하루에 60g 이상의 콩을 섭취한 여성 중 월경주기가 끊기는 등 생식기능에 장애가 생긴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으며 미국 국립보건원은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잠재해 있거나 여성 호르몬의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콩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소플라본 성분과 에스트로겐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는 만큼 콩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소플라본의 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이소플라본의 과잉 섭취를 막기 위해 식사 외 추가 섭취량을 하루 30mg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표는 대두식품 100g당 이소플라본 함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잘 참고하셔서 콩 섭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검은 콩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검은 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식초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콩은 몸에 좋기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을 꼽으라면 바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먹는 것에 비해 흡수율이 낮다는 것인데요. 콩에 함유된 피트산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지방이 몸에 흡수되지 않게 도우며 혈당을 낮추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반대로 소화 흡수를 방해해 가스를 만들고 복부팽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콩을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식초가 피트산을 분해해서 콩의 소화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도 식초의 탁월한 효능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식초 전문가인 일본 쇼와 대학 보건의료학부 나가야마 사다오 교수에 따르면 식초에 콩을 담가 만든 식초콩은 식초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과 초산, 유산 등의 유기산은 물론 콩의 풍부한 레시틴과 식물 섬유와 같은 유효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합니다. 식초콩은 만들기도 간편하면서도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을 높이고 독소 제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초간단 식초콩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검은 콩과 식초를 1대3 비율로 준비합니다. 두 번째, 검은 콩은 종류에 상관없이 원하는 콩으로 준비합니다. 세 번째, 검은 콩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 물기를 완전히 말려줍니다. 네 번째,
물기가 마른 콩을 열탕 소독한 병에 담아 콩이 충분히 잠기도록 식초를 넣습니다. 식초는 주정과 주요가 함유되지 않은 천연 발효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이렇게 만든 식초콩은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넣어 숙성시킵니다. 6번째, 일주일이 지나면 식초와 콩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식초는 요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식초콩은 하루에 1스푼씩 하루 2번 정도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소량이라도 매일 꾸준히 드시면 분명 건강에 큰 도움이 되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은 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2번째는 바로 콩을 볶아서 먹는 것입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검정콩의 한 종류인 쥐눈이콩을 볶고, 삶고, 찌고, 압력을 가하는 4가지 방법으로 조리하여 유방암 세포전이 억제 효과의 차이를 분석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바로 볶은 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볶은 쥐눈이콩 추출물을 유방암 세포에 주입했을 때 암세포 이동률이 최대 21.4%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방암 세포의 전이를 크게 억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유방암 세포의 이동 억제 효과는 볶은 쥐눈이콩 투여시 가장 탁월했다며 콩에 함유된 파이토케미컬을 더 많이 섭취하려면 가열조리한 후 볶아서 가루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콩과 삶은 콩, 찐콩, 압력 조리한 콩은 볶은 콩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이 역시도 암세포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먹는 것보다는 바삭하고 오독오독 씹는 맛이 일품인 볶은 콩을 드셔보는 건 어떠신가요? 검은 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3번째는 해조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콩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산삼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서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노화 방지, 피부 미용, 심혈관 질환 예방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체내 요오드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피로를 느끼고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탈모가 생기고 무엇보다 갑상선이 비대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영양 균형을 맞춰 좀 더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는데요. 콩 그 자체로도 좋지만 콩으로 만든 두부를 톡과 함께 무친다거나 미역국에 두부를 첨가하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건강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